자, 우리 오늘은 벡터 스페이스를 좀 더 연장한 펑션 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도 얘기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함수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똑같이 함수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n 차원의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차원이 몇 차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디멘전을 갖는 어떤 이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거였는데, 이거를 익스펜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벡터 공간이 이제 차원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무한대 차원에 해당하는 벡터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확장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펑션 스페이스 또는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게 무한대가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나 정수 이런 값들은,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나 인티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수 1, 2, 3, 4에 1대1로 매핑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이제 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연수에 매핑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많으면 우리가 이제 셀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리수하고 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리얼 넘버 공간까지 개수를 확장해서 우리가 벡터 공간을 생각해 보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힐버트 스페이스도 벡터 공간이랑 똑같이 어떤 그래서 xt라는 함수가 있고 yt라는 우리 그냥 t라는 값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이제 엘리먼트다. 그러니까 마치 벡터처럼. 근데 이 t라는 구간은 어떤 인터벌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t라는 인터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주어진 구간 안에 대해서만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 그래서 t라는 저 변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간을 정해 주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함수들의 집합이 있다. 이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또는 뭐 같아도 좋고, 이 함수들을 우리가 더했을 때 이 더한 결과가 여전히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엘리먼트에 이제 된다는 거고,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가지고 함수에다가 곱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되고, 한마디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저 함수들도 똑같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벡터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이제 이 함수도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형성하는 이 함수가 벡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무한대 차원, 셀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한 그런 디멘전을 갖는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 시간 구간 t는 이제 특정한 어떤 범위 안에 우리가 제한을 둬서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벡터 공간을 이제 자꾸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벡터 공간을 생각하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V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V라는 벡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뭐 V1, V2 이렇게 n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형태인데, 그럼 우리가 펑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펑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t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엘리먼트가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는 시간 t가 a일 때, 두 번째 엘리먼트는
시간 t가 a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더했을 때 델타 t만큼, 그 다음 거는 이 델타 t만큼의, 그러니까 t라는 위치에서의 값들을 다 뽑아내서 우리가 벡터의 엘리먼트를 쓰는 거죠. 이렇게 b까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t다. 근데 이 델타 t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히 0에 가깝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A, B라는 구간에서 이 구성하고 있는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무한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델타 t를 1, 2, 3, 4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개수를 우리가 카운터볼도 아니라고 했을 정도로 무한히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펑션이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벡터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무한대 차원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이제 벡터랑 함수를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 내적을 했던 거랑 그다음 함수에서의 내적을 똑같이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벡터에서 내적이다. 그러면 어떤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x라는 벡터 이루는 xi라는 원소랑 y라는 벡터를 이루는 yi 번째 해당하는 원소랑 같은 위치의 원소들을 다 곱해서 그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죠? 이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벡터가 x1, x2에서 xn이라는 엘리먼트고 y라는 벡터는 y1, y2, yn이라는 엘리먼트.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함수로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내적 공간으로 확장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엘리먼트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xt라는 함수, yt라는 두 개의 함수를 내적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렇게 뭐 괄호를 표시해 줍시다.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i라는 뭐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k라는 인덱스를 써봅시다. k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함수 x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인데 a 더하기 k배의 델타 t 위치죠. y도 똑같이 해당되는 위치에 y 값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순차적으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k가 무한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델타 t도 무한히 0으로 가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하고 y의 특정한 t라는 위치에서의 동일한 시간 t라는 위치에서의 값을 곱해서 그거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로 더하는 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t라는 위치에서의 적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xt, yt 그 다음에 적분 변수는 t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무한급수를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꾸는 거는 많이 이제 해봤으니까 딱 지금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을 서메이션에 대한 연산을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함수와 벡터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크기도 함수 크기 xt라는 거의 크기 또는 길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같은 함수를 제곱해서 그거를 적분해주면 그 함수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적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함수를 벡터처럼 다루고 싶은 건데 그 벡터처럼 다루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함수 각각의 시간 t라는 구간에서의
각각의 t에 해당하는 값들, 그거를 벡터의 엘리먼트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벡터의 엘리먼트들처럼 이 함수를 표현해 주게 되면 벡터 개념을 함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서메이션의 개념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 바뀌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의 내적도 함수의 내적으로 확장해서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수직성, 직교한다라는 개념도 한번 똑같이 다뤄봅시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얘기하자면 x라는 벡터랑 y라는 벡터가 서로 내적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서로 두 개가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xt라는 함수와 yt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내적해요. 내적은 다시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두 함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함수는 서로 오르소고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교에 대한 성질을 이제 또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벡터랑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이제 끝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베이시스다. 우리가 뭐 벡터 공간에서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함수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는 베이시스 벡터랑 대응하는 게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 그럼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의미의 x라는 벡터는 이제 n차원이니까 n개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ai라고 하는 기수들을 가지고 이 베이시스 벡터 vi의 조합으로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x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베이시스 펑션이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xt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i라고 하는 기수가 있고 그 i에 대응되는 베이시스 펑션, 뭐 bit라고 하는 어떤 t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서로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베이시스 펑션은 차원이 무한대니까 아마 개수도 무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무한계를 더해주는. 그래서 주로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우리가 더하는 거는 뭐 선형도 있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함수부터는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개념이지만 이거 우리가 이제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베이시스 펑션의 이름을 따서 무슨 시리즈. 그래서 만약에 베이시스 펑션이 t제곱, t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다항식, 기본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테일러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얘기하는 사인, 코사인 같은 베이시스 펑션이다. 그럼 퓨리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 주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든지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확장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를 하더라도 이게 인디펜던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오르소고널리티라는 말을 또 여기다가 적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르소고널한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다. 특히 뭐 오르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걸 QI라고 했습니다. QI라고 하는 오르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들이 존재하면 저 오르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게 되는 이 기수는 어떻게 되느냐? X라는 벡터랑 QI라는 벡터랑 서로 프로젝션해서 내적이죠. 그게 바로 저 AI의 기수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람 슈미트 오르소고널라이제이션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저 AI라는 기수들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내적, 프로젝션 개념으로 QI라는 벡터에 대응되는 기수값을 구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오르소고나란 어떤 베이시스 펑션들이 있다. 그러면 그 베이시스 펑션에 대응되는 이 AI라는 기수는 우리가 이제서 어떤 QIT라고 하는 서로 오르소노멀한 그런 펑션들이 있다고 합시다. 벡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QI라고 하는 벡터와 QIT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XT라는 함수, 요거 두 개를 내적해서 얻어지는 기수, 저거로부터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프로젝션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하는 거를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베이시스 벡터 또는 뭐 오르소고나란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또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벡터들, 그러니까 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베이시스 벡터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유니크하진 않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디펜던트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의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조합. 이 AI라고 하는 기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특정한 X벡터를 내가 베이시스 벡터들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만들겠다. 그 만들어낼 수 있는 AI의 저 기수들의 조합은 유니크해요. 우리가 이거 벡터 스페이스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함수 스페이스에다 얘기해요.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에 베이시스인데 벡터가 아니라 펑션이라는 말을 써주면 그러면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우리가 아까 시리즈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리즈에 해당하는 기수 똑같이 유니크할 거다.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A1, A2 기수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베이시스 벡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A1, A2, AN이라는 기수들이 주어지면 똑같이 우리가 X라는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시스 펑션이 주어져 있고 그 주어진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 이 특정한 그거에 대응되는 기수값들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XT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쓰냐에 따라 기수를 구하는 게 쉬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베이시스를 쓰느냐? 사람들이 이제 쓰는 베이시스 펑션들을 자, 코사인 NT랑 사인 MT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함수 모양이 있고 N과 M은 어떤 의미의 인티저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T라는 구간은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일단 뭐 0부터 2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구간에서만 함수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 편의상 0에서 2파이라는 한 사인 코사인의 한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함수들을 우리가
코사인 nt 또는 사인 mt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 저 두 개의 함수, 그러니까 n과 m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0부터 2파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고 0부터 2파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n이나 m이 0이면 이제 그냥 0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면 이건 1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DC 성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n과 m이 0이면 DC 성분인데 주로 이 DC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뭐 이렇게 평균값, 그 신호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그 신호 전체 0부터 t까지 각각의 값들을 다 구해서 이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평균적인 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DC 성분이고 n과 m이 이제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인 t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2파이라고 하는 이 한 주기 구간을 한 번 진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et는 다시 이제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을 이렇게 두 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인 저 m이라는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을 진동하는 횟수가 계속 많아지죠, 그죠? 그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저 한 주기 구간을 진동하는 이 횟수, 그거를 우리가 주파수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얼마나 많이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느냐. 하나의 피리오드인데 하나의 주기 구간인데 지금 우리가 2파이라고 하는 주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0에서 2파이 또는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든지 간에 2파이라는 주기 구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 완전한 사인 형태의 모양이 오실레이션 하는지 그 횟수를 세는 게 바로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n이나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죠, 그죠?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높다, 하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n하고 m이 크기가 작으면 이제 진동수가 작으니까 그때는 로우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그 하이 프리퀀시랑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이제 성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베이시스 펑션이 어떤 식으로든 주어지면 우리가 xt라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베이시스와 그 xt를 표현하는 기수들이 주어져 있으면 xt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펑션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0에서 2파이를 주기로 하는 한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생각할 때 어디서 코사인 nt, 코사인 mt, 그러면 이제 이런 주파수의 개념들이 나오고, 중요한 건 n과 m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네들끼리는 대부분 다 서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오르소고나라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저 모양들은 서로가 오르소고나라는 뜻이에요. 0에서 2파이까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우리가 적당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n1이라는 함수, 그 다음 코사인 n2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내적을 구해주면 n1과 n2는 어떤 이제 임의의 인티저 값인데,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고, 우리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코사인의 n1t랑 n2t 두 개를 더한 것, 그 다음 또 한 번은 코사인에 대해서 n과 2개를 한 것,
조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0에서 2파이 사이에 n1 더하기 n2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삼각함수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0에서 2파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진동을 하면 위쪽이랑 아래쪽의 면적이 똑같으니까 적분하면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적분하면 0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몇 번 여기서 진동하든지 간에 뭐 2번을 진동하더라도 각각의 면적들이 똑같으니까 2번 진동하든 3번 진동하든 저 주기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횟수만큼, 이런 횟수만큼 진동을 하더라도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적분하면 0이 돼요. 어떤 때만 0이 아니냐? n1하고 n2가 다를 때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n1과 n2가 같을 때는,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 이런 식이죠, 그죠? 코사인 제곱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2분의 뭐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테니까, 그때는 2분의 1에 n1과 n2가 같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차피 요거는 적분하면 0이 되고 2파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코사인 n1t랑 코사인 n2t를 곱해서, 그러니까 내적을 해서 우리가 값을 보면 같지 않을 때는, 서로 같은 함수일 때는 어떤 뭐 루트 파이라는 크기가 나오는데, 내적을 하면 두 개가 다를 때는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는 서로 자기들끼리 오르소고나라다. 아직 오르소노말한지는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럼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사인 두 개끼리 했었는데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해볼까요? 코사인 nt 사인, 그럼 이런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삼각함수 공식으로 바꾸면 아마 이제 하나는 사인 n1 더하기 n2, 그 다음에 또 사인 n1 마이너스 n2 이런 식이어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1과 사인 n과 코사인 n이 서로 같으면 어디서 뭐 이렇게 2배가 공식이니까, 그럼 또한 2분의 1에 뭐 사인 2mt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어떤 결과를 얻을 거. 어쨌든 서로 다르니까 저건 항상 0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사인 했고, 코사인하고 사인 했으니까 이제 사인과 사인끼리도 해보면 m1t 이것도 전반적으로 서로 다를 때는 0이고, 안 그러면 파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같을 때는 어떤 크기가 나오는데 m 값이 서로 다를 때는 이제 오르소고나라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사인 nt랑 사인 mt라고 하는 이 삼각함수의 모양 조합들은 서로 오르소고나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런 오르소고나라는 함수를 가지고 대략 0에서 2파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주기 구간에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해 보겠다? 그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퓨리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퓨리어 시리즈는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 정해졌네요.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함수만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데, 그 베이시스라고 우리가 정했던 이 함수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사인과 코사인의 모양이고 주기 t는 t라는 함수 구간은 0에서 2파이, 그 다음에 n과 m이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인티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을 한 번 진동하는 것, 두 번 진동하는 것, 세 번 진동하는 것, 그렇게 어떤 멀티플로 몇 배 진동하는 그런 녀석들의 함수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xt를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t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녀석은 이제 코사인과 사인 베이시스 펑션들의 조합이니까 우리가 코사인과 관련된 녀석들,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뭐 an이라는 계수로 써주고, n은 0부터 무한대, 0이면 이제 이게 항상 1이니까 디치 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은 m이 0이면 이 자체가 0이 돼버리니까 m은 1부터 써줍시다. 그래서 그때의 계수는 bn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xt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에 이제 t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xt도 다른 구간은 아니고 t가 이제 0에서 이렇게 2파이라고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수가 있으면 시그널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구간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관심 구간이 있어요. 그 관심 구간만 우리가 다루면 되니까 저렇게 편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구간이 전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주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주기 구간을 2파이로 이제 한정을 한 거고, 2파이라고 하는 한 주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럴 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an과 bn을 알면 xt를 이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퓨리어 시리즈는 공학수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배울 텐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학수학 시간에 다룰 텐데, 전기전자공학 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전기 신호가 어떤 파동의 형태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마치 오일러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오메가 t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코사인, 그다음 J라는 게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나타내는 기호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극형식처럼 이제 표시를 해주면 코사인 텀과 사인 텀이 이 함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류한 각각 분리해서 쓴 이 모양을 우리가 임의의 xt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써주기도 합니다. 일단 k라는 인덱스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 1t, 2t, 3t 이런 식의 값들을 우리가 kt라고 써주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복소수니까 ak도 어떤 식의 복소수 형태일 텐데, 어떤 이게 복소수가 나올지 어떤 모양이 될지는 xt 함수의 모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는 조합의 시그널을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거가 주로 이제 우리 전기전자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 둘 다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 또는 뭐 퓨리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기 더 눈에 익숙할 테니까 이걸 갖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요 an이라는 건 코사인의 어떤 조합인 거고, bn이라는 건 적당한 기수를 곱해서 사인에 대한 조합인데,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0에서부터 2파이라는 구간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0에서 2파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한 번 진동하는 것, 그 다음에 평균적인 값, 그 다음에 두 번 진동하는 것, 세 번 진동하는 것, 그런 온갖 종류의 파형들이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있을 거고, 그 해당되는 파형에다가 이 AN이라든가 BN이라는 기술을 곱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인, 코사인의 기본적인 파형들을 적당히 어떤 실수배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함수 모양을. 그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 펑션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거니까 0에서 2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AN하고 BN을 알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XT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베이시스 펑션들에 대해서 그 계수인 AN하고 BN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AN, BN 저 조합을 가지고 XT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XT가 주어지면 AN하고 BN을 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신호 처리할 때 레코그니션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시그널이 있는데 뭐 우리 ARS 음성에서 많이 나오는 1, 2, 3, 4? 뭐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6이라고 합시다. 좀 더 발음이 어렵게. 그러면 1, 2, 3, 4 이런 각각의 뭐 한음절이지만 이 한음절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들은 이제 발음이 다를 거고 그 다른 발음을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쭉 시간축에 대해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것으로 전압 파형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한 모양의 함수처럼 웨이브 폼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파형이죠.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이라는 함수를 나타내는 x1t고 이거는 6이라는 걸 나타내는 x6t라고 하면 각각은 서로 다른 함수죠. 그죠? 그러면 베이시스 벡터들 우리가 아까 코사인 nt, 사인 mt 이 베이시스 펑션들을 가지고 퓨리어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러니까 뭐 퓨리어 시리즈를 통해서 1이라는 발음에 해당하는 AN, BN 얘네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N과 BM 요거는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6이라는 발음에 대해서도 AN이라는 기수들, BM이라는 기수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퓨리어 시리즈를 해서, 그죠? 시그널 X1, X2 시그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베이시스 펑션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AN, BM은 이 녀석에 대해서만 유니크할 거고 AN 6번에 해당하는 또는 BM 6번에 해당하는 이 기수의 조합들은 똑같이 X 6번 T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유니크할 거예요. 이 유니크하다라는 게 두 개가 1대1로 대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블랙박스처럼 신호가 X1이 들어오는지 X2, X6 뭐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퓨리어 시리즈를 구해서 그 퓨리어 시리즈의 기수들의 분포를 우리가 사전에 1, 2, 3, 4, 5, 6, 7, 8, 90에 해당하는 이 발음의 이 기수들의 분포랑 비교해 봐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발음에 해당하는 신호인지 유니크한 요 개수들의 분포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이 개수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A0, B0, B1, A1, B2 이런 식으로 쭉 일렬로 나열한 벡터처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처럼 표현된 이 벡터 값들이 어느 거에 가장 가까운지 들어온 신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면 가장 가까운 벡터에 해당하는 녀석, 기수들의 분포, 그게 바로
특정한 웨이브 폼을 1대1로 대응시켜 주는 거다. 그게 이제 바로 파형, 그 음성 인식인 거죠. 휴대폰에 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ARS나 또는 검색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T에 대한 파형으로 변환해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된 신호에 대해서 퓨리어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퓨리어 시리즈의 그 기수값들을 우리가 미리 학습해 놓은 1이라는 발음에 해당하는 벡터, 6이라는 대응되는 벡터, 이 미리 학습해 놓은 거를 이런 단말기 안에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런 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그거를 분석해서 얻어 나온 새로 생긴 벡터를 이제 단말기 안에 저장된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벡터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발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물론 실제는 단 몇 개의 발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발음들일 테니까 훨씬 더 많은 이제 비교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갖는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패턴인식 같은 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AM, BM 이런 기수들의 조합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듯이 해서 XT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6번이라는 저 파형을 만들려면 요 AN이나 BM의 개수가 뭐 한 2,000개가 필요하다. 근데 2,000개까지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을 우리가 뭐 한 100개만을 가지고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XT의 모양은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먼저 이렇게 좀 비스듬한 모양으로 저 흰색에 해당하는 파형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모양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어색하더라도 뭐 6이라든가 1이라든가 이런 이제 발음을 우리가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 AN, BN을 가지고 만들어낸 XT라고 하는 가상의 함수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X6번 T는 실제로는 무한개의 개수가 필요하지만 무한개가 아니라 우리가 뭐 100개 정도만 쓰겠다. 그것도 코사인 함수로만 쓰겠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죠, 그죠? 똑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값이 작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작은 쪽에 있지, n이 뭐 예를 들어서 0, 1, 2, 3, 4 쓰다가 갑자기 뭐 10,000, 20,000 그런 높은 주파수 성분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호는 낮은 주파수에 대부분 에너지가 몰려, 이 개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의 낮은 주파수 성분만을 잘 조합하더라도 복잡한 부분은 조금 잃어버릴지언정 전체적인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음성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ARS에서 발음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 AM, BN의 기술을 가지고 파형을 만들어내느냐에 그 이제 섬세한, 그 미세한 이제 그 감정 같은 톤까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음성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음성 이런 보이스 시그널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시그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시그널은 이렇게 이제 T에 대한 2차원이 1차원이 아니라 이런 평면 같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평면 같은 이제 2차원 시그널인데, 그 2차원 시그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X축 방향으로 기수, 주파수 성분, 또 Y축 방향으로도 주파수 성분, 이런 식으로 2차원에 해당하는 2차원 이런 퓨리어 시리즈의 기수들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을 가지고 뭐 얼굴을 찾아낸다거나 사진 속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줄무늬나 체크무늬나 뭐 사선무늬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처 패턴을 여러분들이 분류하고 인식한다거나 그런 이제 온갖 종류의 일들을 설계해 볼 수 있다.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퓨리어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특히 이제 음성 신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퓨리어 시리즈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n이라는 게 주파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도 0에서 대충 한 20에서 한 20kHz, 그러니까 2만 헤르츠 정도 범위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제 가청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n이라는 게 최대한 한 2만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최대 2만 개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신호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나도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합성하거나 뭐 이렇게 압축 저장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근데 이런 이제 퓨리어 시리즈가 어디에 더 유용하냐? 이제 이 퓨리어 시리즈가 뭐 이렇게 신호 처리에서 뭐 합성 또는 인식 이런 데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전화기, 뭐 방송,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러니까 모든 통신 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 퓨리어 뭐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일정한 모양, 그죠? 삼각함수 일정한 모양이 이제 1초 동안에 n번 반복되는 나타내요.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 프리퀀시랑 관련된 값인데, 이 n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 성분에 따라서 신호가 이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밴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크면 클수록 이제 주파수가 이제 큰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호가 복잡하게 변하는 거예요. 신호가 복잡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뭔가 그 신호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아주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형태의 파형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구간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신호가 있고, 이런 구간에 아주 복잡하게 변하는 이런 신호가 있다. 불규칙하게 이것도. 그러면 뭐가 더 데이터를 많이 포함하고 더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주로 있는 거고, 이거는 복잡하게 변하니까 로우 프리퀀시 성분과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이제 시그널을 해석해서 그걸 다루는 것들, 그 수학적인 기초가 이 퓨리어 시리즈 또는 퓨리어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신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이렇게 뭐 모바일 통신까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나온 뭐 AM, FM 또는 뭐 텔레비전 방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주파수 공간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퓨리어 시리즈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퓨리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다?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좀 더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형대수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신화 시스템이라고 아마 2학년 2학기에 개설이 돼 있을 텐데, 그런 과목들을 좀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다. 그래서 상당히 수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뭐 퓨리어 시리즈라는 게 어쨌든 코사인, 사인 같은 모양으로 그 오르소고널한 베이시스 펑션을 만들어서 함수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라함 슈미트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서로 오르소고널한 그런 베이시스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라함 슈미트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현재 j 번째 벡터가 있다. 그러면 j 번째 벡터 이전에 1번부터 j-1까지 차곡차곡 구한
오르소노말 베이시스가 있어서 그 오르소노말 베이시스에다가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해당되는 특정한 이 A, J번째 벡터를 다 일일이 프로젝션 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요. 그 벡터 합을. 그래서 그걸 빼주면 이 녀석은 현재 들어온 A, J라는 녀석이랑 그러면서 이미 Q, I에 해당하는 녀석들이랑 다 수직이 된다. AJ가 아니라 QI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오르소고날한 그런 벡터를 계속 구하는 과정. 그게 이제 그라움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인데 그 벡터에 적용하는 이 개념을 똑같이 우리가 함수에다가도 적용해 보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폴리노미얼 펑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t 제곱, t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일단은 약간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함수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르소거나 그러니까 노멀까지는 아니고 크기가 1은 아니고 첫 번째 우리가 수직인 벡터를 일단 1이라는 생각으로 Q1T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2는 어떻게 구하느냐? Q2는 두 번째 함수인 T죠. 이 T라는 함수에다가 T를 이미 앞에 구한 Q1하고 프로젝션해요. 그러니까 Q1이라는 함수랑 현재 들어온 이 두 번째 T라는 함수 얘를 내적을 해서 그거를 이전에 구한 Q1이라는 함수 1에다가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빼면 이게 새롭게 수직인 두 번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t 마이너스 q1하고 t는 1이라는 함수랑 t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하는 거다. 이건 0이네요. 그죠? 그냥 t. 그러니까 아직은 오르소 노말은 아니고 오르소고나라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단 오르소고나란 함수 Q2라고 해주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번째는 Q3는 어떻게 구하느냐? 세 번째 함수가 T의 제곱이죠. 그럼 T의 제곱은 첫 번째 이 Q1이라는 함수랑 내적해서 첫 번째 1이라는 녀석 이 Q1T라는 걸 해주고 또 한 번 어떤 거냐면 Q2라고 구한 함수랑 T의 제곱이라는 현재 들어온 함수를 해주는데 Q2가 이거는 Q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랑 똑같이 연산해주는. 그럼 이제 이건 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1과 T 제곱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대해서 적분. 그리고 여기는 1이고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t제곱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t라는 함수 t 세제곱이네요. 그죠? 요거를 적분해주고 거기 다음에 t를 곱해주는. 그래서 해주면 요 녀석은 t의 세제곱이니까 적분하면 0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 3분의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나오는 오르소고나란 하나의 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씩 확장하면 이제 t제곱, t세제곱, t네제곱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펑션들이 서로 오르소고나란 그런 함수들로 다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각각의 함수들의 제곱해서 그 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나눠주면 오르소노멀한 그런 이제 베이시스 펑션들을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라함 슈미트하는 방법이랑 함수에 대한 개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도 뭐 가능은 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저렇게 구하는 것보단 퓨리어 시리즈라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코사인과 사인 같은 기본적인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주파수 공간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호화 시스템 같은 과목을 잘 배워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3.4절까지 해가지고 대충 챕터 3를 다 끝내고 챕터 3까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